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강연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 어느 수준까지 요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리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약학에서도 되게 강연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는 분야가 이제 줄기세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줄기세포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좀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줄기세포를 아마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좀 이제 줄기세포를 한번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따로 없을까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이런 줄기세포 신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희망찬 미래를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계점들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학생들도 좀 관심이 좀 줄어들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의약품 개발을 항상 보게 되면 언제나 이제 문제점들은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항상 발생하고, 줄기세포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공학 이쪽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사실 2D 컬처,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세포와 결합되어 있는 결합 조직을 만드는 이제 3D 컬처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지금은 오가노이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3D 프린팅 혹은 이제 조직을 만드는 3D 컬처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따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합쳐서 코컬처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그 3D 컬처도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3D 컬처가 훨씬 더 조직을 좀 더 잘 표현을 모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특이적인 거는 그 장기가 걸치는 여러 가지 분화 과정들을 이제 모사를 해서 그 장기의 구조라든지 혹은 셀 타입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셀과 셀의 커넥션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오가노이드 한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가 장기 수준, 원래는 이 오가노이드가 만약에 우리 실제 인간의 장기 크기까지 커지면 이걸 가지고 또 교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오가노이드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혈관이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혈관이 없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을 못 받아서 이제 괴사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또 극복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다른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제가 브레인 오가노이드 알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알 하나하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걸 배치 이펙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배치 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아까 말한 뭐 약물 스크린이라든지 질환 모델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지 이 오가노이드가 더 많은 분야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모낭 세포, 그러니까 그 머리를 헤어를 만드는 그 모세포가 있습니다. 모세포가 있는데 이제 그 이러한 그 탈모와 관련돼서 이 헤어 폴리큘을 어떤 식으로 모사할 건지,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됐고, 사실 마켓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낭 정구 세포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분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연구됐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헤어를 만들 수 있는 오가노이드까지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컬처를 오래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헤어들을 이제 다시 이제 심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합성의약품이나 혹은 항체의약품 쪽에서도 이런 그 탈모와 관련된 약들이 많이 지금 그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높은 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헤어와 관련된 오가노이드가 조금 더 개발해서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재현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 플러스 또 규제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배아 줄기세포를 말씀을 드리면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 때 그 수정란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제정이 돼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현재 우리 영구적으로 실험을 할 때 뭐 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용할 때 사실은 그 윤리에 잘 따라 그 법을 제정된 거에 잘 따라가면 윤리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을 저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치료제 레벨로 갔을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앞서 나가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마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전자 과일을 이제 수정란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제 유전자 교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전자가 생략된 아이가 만들어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이 최적의 방향이냐 그걸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아줄기세포 대신에 뭐 유도만능줄기 iPS가 나왔듯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